사연을 읽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편은 동갑이에요. 저희는 얼마 전부터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건 생략할게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성질이 많이 고약하세요. 자기 분에 못 이기실 때는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난동을 피우십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유, 찌개가 왜 이렇게 짜?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 너무 쫄았나봐요. 짜다니까. 물 좀 붓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 짠 거 안 좋은데. 엄마, 이게 뭐예요?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예요?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예요 어머님.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방구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고구마예요. 그래, 호구. 아니,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됐냐? 이 열망구가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 으잉. 너 나 좀 따라와. 지금 당장. 지금 식사 중이잖아요. 밥 다 먹고 나서요. 시어머니가 따라하면 따라오지. 말이 많아. 시어머니가 한두 번 이러시는 게 아니라서 그냥 대답 없이 밥 먹고 있었어요. 밥 한 숟갈 뜨고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한 점 올려서 먹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내가 우습냐? 나 너 시어머니야. 이게 어디 싹바가지 없이 시어머니 말을 씹어? 야, 내가 껌이냐? 씹고 싶어? 내 오늘 네 버릇을 똑똑히 고쳐주마.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리다가는 본인들도 시어머니에게 김치 싸대기를 맞을까봐 서겠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김치국물 범벅이 되어도 시아버지 남편은 멀뚱멀뚱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밥상을 들어서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네? 어머니, 말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야? 뭐하는 짓거리야? 방순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저는 바닥에 나뒹굴던 배추김치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은 거에 10배는 세게 남편 면상에 후려 갈겼습니다. 야, 이 찐따 같은 놈아. 네 와이프가 당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뭐? 왜 그래? 네가 인간이냐? 방구야 괜찮냐?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어이 시아버지, 앞에 과정 다 보신 거 맞아요? 뭐하는 짓이냐고요? 네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말하는 싹바가지 보소? 김치를 덜 맞았나? 정신 나갔니? 야, 너 오늘 한번 내가 제대로 교육해줄게. 이리 와. 이리 오긴 뭘 이리 와? 이리 오너라 업고 놀게? 내가 진짜 정신 나갔네.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시집을 왔으니. 뭐야? 야, 돈 많다고 유세냐? 내가 무슨 유세를 부려? 돈 없는 당신들 이 집에 데려와서 사는데 내가 뭐 돈부심 부린 거 있어? 지금 부렸잖아. 아 뭐래? 지가 먼저 고구마 호박이라고 병구같이 말해서 알려줬더니 성질 내놓고는. 뭐? 지? 너 지금 지라고 했냐? 넌 지야. 성은 거지. 이게 감히?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저 방구 자식 데리고 쳐나가. 그리고 빌려간 돈 이번 달 내로 갚아. 안 갚으면 고소한다. 오늘이 말일인데 어떻게 오늘까지 갚아? 그러게. 그리고 너 우리 없으면 이 큰 집 청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웃기는 소리 하네. 청소야 사람 부르면 되는 거지. 당장 꺼져. 방순아, 그래도 며칠만. 꺼지라고 했다. 빨리 꺼져라. 빨리 꺼져라.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은 집에서 나갔어요. 설명을 드릴까 말까 했지만 적다 보니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는 사실 가진 돈이 많아요. 부모님들께서 큰 돈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남편과 시댁은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어요. 제 돈도 꽤 많이 빌려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오네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건지. 일단 돈은 안 받아도 지장은 전혀 없어요.
근데 괘씸해서라도 받아야겠죠. 지장 찍었으니까. 오늘이 말일이라 오늘 내로 절대 못 보내겠고 며칠 안으로 다 받을 겁니다. 거실이 다 김치 국물로 물들었는데 겸사겸사 벽지나 바꿔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가끔은 쉬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하네요. 놀러가. 혼자? 저희 부부 난임 부부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불임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예 비폐사성으로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이라 채취술에서도 정자가 나오지 않아 시험관조차도 불가능한 아주 완벽한 불임 부부입니다. 반면에 저는 아주 건강해서 언제든 아이 낳을 수 있고요. 시댁이며 친정이며 이 사실은 다 아는 터라 위로이신지 아닌지 시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우시다가 요즘은 애 안 낳고 사는 게 트렌드 아니냐? 차라리 그 돈으로 너네 하고 싶었던 거 다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고 저희 부부 또한 이 상황을 직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니 솔직히 자주 주변에서 자식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씁쓸하긴 하죠. 아니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무튼 각설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딱 하나 있는 누나인 우리 신우가 요즘 저희한테 자꾸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방순아, 삼촌한테 이거 사달라고 해. 하면서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 사달라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아니 남매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러면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하면 나중에 다 네 돈 우리 방순이한테 오는 거 아니냐? 랍니다.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차피 너네는 금전적 여유 있잖아. 방순이 너네 자식이라 생각하고 같이 키우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나중에 우리 죽으면 방순이가 장례라도 다 치러줄 거 아냐. 라는데 그때마다 비수를 꽂네요. 처음엔 우리 부부 다 그냥 누나 장난이겠거니 하다가 한 번은 진짜 진지하게 이 얘기를 서로 해본 적도 있습니다. 남편도 몇 번 들으니 화가 제법 쌓였던지 이번에도 또 신우가 그렇게 말하니 냅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정도껏 해라. 그거 우리 상처야. 나야 내 잘못이고 내 가족이 그러니 그냥 듣고 넘긴다 쳐도 내 안에는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이 사람 입장이어도 피가 치솟아. 그리고 우리 돈 방순이 줄 생각 없어. 시댁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남편이 딱 저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전 왜 눈물이 흐르던지. 우리 시부모님은 제 눈치 보고 남편은 조용히 짐 싸더니 가자는데 집 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 못하고 전 밖에 보고 남편은 운전하는데 조용히 남편이 미안해, 나 때문에. 랍니다. 시댁에서도 전화와서 본인들이 딸 교육 못 시켰다고 상처를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해주시고 다들 남편의 행동이 맞는 거라 해주시는데 신우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은 없네요. 이 와중에 우리 남편 가방 하나 좋은 거 사오더니 최대한 저 맘 풀어주려 하네요. 남편이라도 사람다운 사람이라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냥 넋두리라도 하소연이라도 해봤습니다. 댓글입니다. 조커가 무슨 장례식? 지부모 장례식도 챙길지 안 챙길지 모르는데 무슨. 고자 옆에서 못 도망가게 시부모들이 쓰니 편 많이 들어주네. 하긴 누가 완전 고자인 거 알고 그 남자랑 살겠냐. 시부모도 분명 그 정신 나간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을걸. 한두 번이 아닌가 본데 제정신 박힌 부모면 등짝 후려치고 아들이 얻기 전에 당신들이 엎었어야지. 그래도 남편이 정상이라 다행이네요. 저희도 오랫동안 불임 부부였는데 저는 신우가 아니라 남편이 저랬어요. 죽으면 재산 다 조카 주자고. 난 내가 힘들게 번 돈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 못 준다.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라고 난리쳤죠. 진짜 짜증. 그나마 다행이라 할지 시부모랑 남편이 쓰니 눈치는 보니까 말이에요. 신우 핑계대고 앞으로는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명절에도 전날 갔다가 오고 그래요. 댓글들처럼 또 조카한테 뭐 사달란 소리 하면 아기 입양 생각 중이니 꿈도 꾸지 말라 하세요. 님이 말고 남편 시켜서. 신우가 한 말들이 힘들면 그냥 보지 마세요. 님에게 상처 주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면 좋겠어요. 신랑 시부모님은 오래같이 지내온 가족이니 저런 말들이 잘못된 거 알지만 시간 지나면 흐려지고 용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님은 아니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곱씹어질 거고 만나면 또 스트레스 시작일 겁니다. 난임이라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 자체로 많은 스트레스예요.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걸 계속해야 하는 길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어느 방법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님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님 지금 신우 막말 들어줄 시간 없어요.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많이 쉬면서 님의 마음을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저를 대신한 욕들 감사합니다. 입양 얘기 많으셨는데 그 부분 고려 안 해본 거 아니지만 솔직하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잘 키울 자신이 없네요. 집이 아주 잘 살아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현실을 봐서 입양은 답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저를 닮은 우리 아이를 원한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댁도 친정도 다 말씀드려서 충분히 공감하신 부분이라 그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어쩌면 저한테 큰 소리 못 치시고 최대한 제 비위 맞춰주시려 해주시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러기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 하소연 들어주시고 마치 본인 일처럼 공감해주시고 저 대신 화내주시니 이것만으로도 많은 위안과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예전에 한번 난임부부 앞에서 막말한다는 글을 썼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 이후로 연락 없던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딱히 차단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연락이 없던 터라 갑자기 뭐지 싶었는데 저한테 너네 부부 앞에서 딸 있는 자신이 죄인 같아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데 너희만 힘들다고 하지 말라네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인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큰 소리 못 내고 남들이 보면 둔한 거냐 멍청한 거냐 소리 들을 정도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는데 저 말 듣자마자 제 스스로도 화나면 내가 이렇게나 독해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악을 쓰고 큰 소리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시는 분이 나랑 동생 앞에서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 죽으면 그 재산 딸 갖는 거라고 말한 거야? 내가 미쳤다고 그 재산 당신 딸 줄 거라고 생각해?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냐? 당신이 진짜 같은 배에서 나온 친누나냐? 사실 막 화나서 뭐라 더 했는데 대충 이런 얘기들 한 것 같습니다. 신우도 뭐라 맞받아치려 하려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도 화나서 말하는 거 끊고 소리치고 다다다다 몰아세웠네요. 할 말 다 해버리고 다신 연락도 말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끊고 불똥이 튄 거죠. 시댁에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러면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미치겠어서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언제 한번 신우가 이딴 식으로 얘기했을 때 딸내미 등짝을 때려서라도 하지 말라 쓴소리 하신 적 있어요? 막말로 제 잘못으로 이래요? 진짜 울고 화내고 별쇼를 다 한 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시지만 그간 어머님 아버님도 방관자 아니었나 싶은 마음에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진우나 완전히 돌았다고 미쳤다고 평생 큰 소리 없이 조용한 제가 처음으로 눈 뒤집혀 다다다 화내고 울고 있으니 더 미치려 하고 미안해하고 남편한텐 두 번 다시 신우 얼굴은 안 볼 거고 시부모님은 내가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한단 소리가 자기도 눈치 봐서 힘들었다? 내 눈치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이 저희 죽으면 자식 없는 우리 재산 자기 딸 거라 말합니까? 진짜 덕분에 앞으로 저 여자는 안 보겠다 싶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살다 이렇게 기가 찬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 글 쓰는 이유는 솔직히 욕하고 싶었어요. 신우년. 댓글입니다. 고모가 내 동생 결혼 3개월뿐이 안 됐는데 애가 안 쓰니 문제가 크다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해서 꾹 참고 있다가 사촌 여동생 10살 차이 나는 장손집에 시집가서 2년이 넘게 애가 안 생겨서 씩 웃으며 그대로 복수했어요. 고모가 난리치길래 생글생글 웃으면서 걱정돼서 그런 건데 뭐 잘못인 거냐 하고 똑바로 따지니 더 빡쳐서 발광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어머 안 됐네요. 우리 쓸 만큼 쓰다 죽으면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야죠. 거지 근성 있는 엄마가 뭘 가르치겠어요? 라고 하세요. 잘하셨어요. 화낼 땐 내야죠. 예전 걸 보고 왔는데 정신 나간 여자인 듯. 뭐가 억울하다고. 근데 누구의 잘못 얘기는 하지 마시지.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상처됐을 수도. 남편 잘못도 아니잖아요. 본인도 속상할 텐데. 애 못 낳는 게 잘못인 것도 아니고요. 썰닭입니다. 신우이분 독하네요. 어떻게 자기 동생 때문에 애를 못 갖는데 저런 말들을 하는지. 입으로 방구 끼고 있네. 입으로 방구 어떻게 껴? 이렇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너 같으면 맛있게 하겠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조언을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푸념하고픈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쓰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2돌 된 아들내미 하나 끼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면서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만삭 때 집을 나갔는데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어린 아가씨도 아니고 나이차가 꽤 나는 직장 상사랑 바람이 나버렸네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은 자식 버리고 큰 누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한테 가려 할까 싶어서 그냥 놔줬습니다. 저 인간 언젠가는 바람필 거라 생각하고 살았기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올 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연애가 길었어서 그런가 오랜 결혼 생활도 아니었는데 늘 저에게서 마음이 뜬 것처럼 멀게 느껴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고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무덤덤하게 그 사람을 놔준 게 언젠가는 버림받겠지 예상했던 것도 있지만 친정보다 더 친정 같은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쯤부터 치매기를 보이시더니 지금은 집에 계시면서도 집에 가신다고 밤낮으로 소리치시고 변도 휴지통에 보는 지경이네요. 결혼하고 시댁 가까운 곳에 직구에 살다가 시어머니 치매 심해지고 시댁으로 들어와 살았어요. 어린 아들의 치매 걸린 시어머니. 하루 24시간 맘 편한 날 없었어도 결혼 전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소심한 며느리 상처받을까봐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던 분이세요. 치매가 심해도 저 외출하고 들어오면 반갑게 제 이름 부르시며 밥상 차려준다. 손 씻고 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시어머니 살뜰하게 봐주시는 우리 시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란 제게 친아빠 못지않게 제게 크신 분. 늦잠 자는 며느리 대신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 챙기시고 제 아침 밥상까지 봐주시는 우리 시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시부모님은 못 만날 것 같아요. 남편이 누나 2명의 막내인지라 결혼할 때 신우 2 시집살이 하지 않을까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웬걸 제 친언니 오빠보다 더 잘해주세요. 2분 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만 빼면 정말 완벽한 시댁이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남편이 이 모양이네요. 아들 키우면서 서글플 때 많아도 우리 시댁 식구들 보면 힘을 냈었는데 요새 들어서 시아버지랑 신우 언니들이 제게 집에서 나가라 하시네요. 엄마 요양원에 모실 테니까 이제 새삼 찾아. 병든 시부모 말고 착하고 좋은 남자 만나 새 인생 살아라. 여태 잡아 미안하다. 라면서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에서도 예전부터 은근 그런 마음 내비치다가 이제는 대놓고 그 집 나와서 친정으로 오라 하시는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 내보내려 하니 비빌 언덕 사라진 것 같아 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남편 없는 시댁이니 남이랑 다를 거 없다 하시고 시아버지 사업체 정리하고 제 앞가림할 만큼 도움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여기 나가 새 인생 살아야 하는 건지 여기서 나간다고 해도 제가 잘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을 제 인생에서 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었던 건데. 댓글입니다. 시댁 식구들 말대로 하세요. 근데 왠지 짠하네요. 2년 넘게. 시아버지 말 들으세요. 솔직히 아버님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치매 수발 사람 피 말리는 거고 그나마 시어머니 때문에 님이 그 집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버님도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시고 편안해지셔야죠. 한 해 한 해가 체력도 힘들어지는 거고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서 님과 시아버지 그렇게 그 집에서 어찌 살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챙겨준다고 할 때 밖으로 나와서 새 인생 사세요. 어머니도 전문가의 손길이 더 좋으실 거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두렵다고 언제까지 그 집에 뒤에서 숨어서 살 수도 없는 거니까. 첫발 내딛기가 힘들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애를 위해서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더 이상 붙잡지 마시고 놔주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님이 괜찮으면 그냥 사세요. 시댁 식구들도 잡고 싶지만 님 위해서 놔주는 거죠. 그리고 나간다 한들 굳이 연을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운 삶이란 건 새 사람을 만나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닌 그냥 새로운 처음 살아보는 삶을 살아보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글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격려해주셔서 후기를 남겨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시댁 식구들이 원하면 그리 해드려야지요. 늘 당신들이 죄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를 곁에 두고 늘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한 이틀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시댁 식구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물론 친정집에도 가서 엄마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심하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친정이랑 시댁에서 나가겠다고요. 또 이혼하겠다고도. 친정에서는 당연히 반색하고 저 들어올 준비 하겠다 하셨고, 시아버지 신우언니들 잘 생각했다, 미안하다, 제 손잡고 다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다들 퉁퉁 부은 눈으로 삼겹살 구워 먹었네요. 시어머니 평소 식사하실 때 엄청 애먹이시는데 오늘은 왠지 분위기 눈치채시고 아무 문제 행동 없이 식사 잘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신 났어도 눈치는 안 났다. 라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우프더라고요. 참, 그리고 댓글에 많은 분들이 남편이 시댁 들어와 살 거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시원한 결말일까요? 시댁에서는 이미 없는 자식이라 여겼으니 영영 놓고 사시겠대요. 이미 남편 번호 차단해놓고 집 비밀번호도 바꿀 생각이라세요. 뭐 남편도 연락 한 통 없지만. 그러니 언제든 내킬 때마다 이 집에 놀러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작은 신우언니가 사회복지사 하셔서 쉽게 좋은 곳을 알아봐 두었대요.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이혼 준비 시작해야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처음 해보는 이혼이라 막막해도 어찌어찌 잘 풀리겠죠. 친권 야유권 물론 제가 다 가져올 테고 위자료는 분하지만 받지 않으려고요. 저번 글에도 썼었지만 시아버지가 사업체 정리하고 남편 주려고 했던 거 감사하게도 제가 받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혈혈 단신, 바람난 그 여자밖에 없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위자료 한몫 단단히 뜯고 싶어도 못 만나가 개뿔 없는 사람이라 줄 위자료도 없을 거예요. 능력 있는 여자 만났으니 빌빌대며 살 일은 없겠지만 무튼 당연한 결말일지 몰라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댓글 보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저에게 따뜻한 말씀 아낌없이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같이 아파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내용을 다 전달 못해서 시원한 후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 전하고자 대충이라도 풀었었습니다.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시가와 연 끊은 지 1년 되어가는 10개월 아기 엄마예요. 아기 돌이 다가오자 시가에서 돌잔치 하자.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않겠냐? 라면서 남편한테 연락이 오고 있나 봐요. 남편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남편 폰으로 게임하다가 카톡이 와서 우연히 보게 되었네요. 저는 평생 안 볼 생각이고 남편도 아직까지 시가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카톡을 보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아서 적어봐요. 제가 작년 9월 초에 출산 예정이었고 신우이가 8월 중순에 출산 예정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펜션을 하고 있어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신우이 산후조리하고 끝날 때쯤이니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시간상 여유가 많아서 같이 해주면서 정 힘들면 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었고 남편이 같이 있을 테니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좀 컸기도 하고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8월 초에 나왔고 신우이는 8월 말에 출산하게 됐어요. 이틀 고생하고 난산으로 수혈도 받게 되면서 조리원 예약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부터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게 되었고 근처에 사는 신우이도 거의 매일같이 들리게 되었어요. 모유수유도 못하고 밥만 겨우 먹고 거의 누워만 있었고 부모님이랑도 거의 남편이 통화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부모님이 산후조리 못해주는 게 미안해서 자연산 미역에 한우랑 자연산 전복, 성게, 갈치 등과 더덕, 버섯, 여러 과일들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미역국에 소고기, 전복, 성게 넣고
번갈아 넣어주시고 해서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줄 알고 저는 어머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는 미역국에 조금 들어간 것 빼고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제 밥은 항상 트레이 담아서 방에 가져다 주셔서 따로 먹었고, 남편이 저 먹었냐고 물어보면 잘 먹었다고 답하시고 하니 의심조차 못했죠. 남편은 등심과 안심구이도 갈치구이나 조림도 먹고 전복구이도 먹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만 열심히 먹은 거죠. 그리고 시누이가 싸가서 집에서도 먹고 보관했다가 본인 산후조리할 때 먹었나 보더라고요. 택배가 낮에 오니 남편이 낮에 사무실 들렸다 오면 그 전에 어머님이 내용물 꺼내서 넣어두시고 쓰레기 버리면서 분리수거하시고 하니 남편도 몰랐다고 하고요. 부모님도 보내놓고 어련히 잘 먹일 텐데 생색내는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하셨다고 해요. 병원 퇴원 후 2주 만에 시간 빼서 급하게 올라온 엄마가 냉장고 보시고는 얘기하셔서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싸우시고 남편이 말리고 시아버지까지 오셔서 중재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사과하시고, 다음날 같은 건 아니라지만 엄마가 보내신 것들 사서 친정에 보내고 저희 집에도 가져오셔서 또 사과하고 연 끄는 거예요. 아버님만 간간히 통화하고 몇 번 만나 뵈었죠. 그래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떠오르니 또 짜증이 올라와서 울컥하네요. 지금은 제 편인 남편도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아지는 밤이에요. 댓글입니다. 와, 이 집 시모 올해의 레전드 시모 최소 동상은 줘야 할 듯. 진짜 저런 짓 하면서 양심이 안 찔렸나? 나 같으면 저런 개치질한 도둑년 다시는 안 본다. 난산으로 자기 손주 낳고 기진맥진한 며느리, 본인이 사서 먹여주는 건 기대도 안 한다만 친정부모가 딸 걱정돼서 보내준 건데 어찌 자기 자식들 입에만 넣어줬을까? 참 진짜 못됐고 못됐다. 추가 글입니다. 다들 내일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오해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다시 시가와 연락할까가 아니라 혹시나 남편이 변해서 연락할 때가 올까봐 해요.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한테 미안해서 걱정인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쓸데없이 걱정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적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는 어버버하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생각하니 엄마가 정말 속상했을 텐데 의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된 거니 다시 한번 엄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훅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해야 할까 싶어서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예전에 글 썼던 게 생각나서 하소연이나 하려고요. 아이 돌이 다가오자 언제까지 손주도 못 보고 살아야 하냐? 얼마나 사과를 더 해야 하냐? 라면서 난리치던 시어머니한테는 여태까지 아이 안 보여드렸어요. 남편만 왕래하고 저와 아이는 시아버지만 가끔씩 만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 보고 있어요. 사실 먼저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시누이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소아 중환자실에도 꽤 오래 있었을 만큼 안 좋았고 지금도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아요. 시누이가 일이나 살림을 신경 쓸 여력이 없이 아이만 돌보고 있는 상황이고 양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안쓰럽다 싶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남편이 화요일에 휴가 내서 저녁에 바람 쐬러 드라이브 나갔었어요. 바닷가에 차 세우고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은 차에서 전화 받고 나오라 하고 저랑 아이는 먼저 내렸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받아서 시어머니와 얘기하는 게 다 들렸어요. 썬루프 위를 살짝 열어놨었어요. 애가 아프니까 방순이는 물론이고 나도 자유롭지 못하니 너무 힘들다. 방순이가 옛날엔 잘 웃고 밝았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야유여 볼품 없어져서 불쌍해. 그래도 너네는 아이는 안 아파서 얼마나 다행이니? 애가 아픈 것보다 엄마가 아픈 게 천만다행이야. 그건 걔도 그리 생각할걸? 난 손주가 둘 있는데 하나는 아파서 하나는 못 만나서 못 보니 얼마나 불쌍하냐? 노년에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건데 넌 엄마 생각도 안 하냐? 새아가랑 잘 얘기해서 아이라도 보게 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대략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하소연하고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었고 마지막에 아이 만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풀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라며 끊더라고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제가 차 옆에 아직 있고 표정이 굳은 걸 보더니 미안하다며 들렸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하고 바다 구경하고 저녁도 먹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밤에 남편이 미안하다. 너 앞에선 엄마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들리는지 몰랐어. 근데 엄마도 힘든데 하소연할 곳은 있어야지 않겠냐? 라고 하네요. 알죠. 부모와 연을 끊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진짜 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근데 아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는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들으면 손주가 아픈 것보다 대신 며느리 아픈 게 낫다고 들리는 게 저만 꼬인 걸까요? 손주 낳느라 아팠던 며느리 그렇게 홀대했던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그동안 한 번씩 상기되더라도 앞으로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남편을 마주보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성수기라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당장 내려갈 수는 없어 생각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말쯤에 내려가서 상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먼저 글에 많은 조언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후기 남기러 올게요. 댓글입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내 딸 산후조리하라고 보낸 한우, 자연산전부, 갈치 등을 훔쳐다가 지 딸 산후조리하는데 처먹였다는 그 시모와 신우 이야기 맞으시죠? 그 시모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보기는 뭘 봐요. 남편에게도 말하세요. 너 나한테 쪽팔린 거 그 수치심 벌써 잊었나봐. 내 집에서 나 먹으라고 보낸 거 훔쳐다가 니들끼리 맛있게 처먹다가 걸린 거 기억 안 나니? 라고 하세요. 손주 보고 싶겠지. 근데 댓글처럼 아픈 신우아이 떠맡기고 싶어서 속이 타는구만. 애는 아프지 딸은 말라가지 안타까워 죽겠구만. 며느리 거 빼돌려 딸 산후조리 해줬는데 지금도 딸 안타까워 그러네요. 남편에게 애 딸려 시험에 보여주지 마요. 애한테 무슨 소리 할까 겁나요. 남편이 그래도 아직까지 지네 엄마한테 가자 어쩌고 안 하는 거 보면 생각은 있는 놈이니 그 애미 밉다고 굳이 이혼해서 아빠 없는 애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최대의 복수는 지 자식만 끔찍한 시애미하고 아들을 절연시키고 우리끼리 행복꾸며 사는 거죠. 남편한테 차라리 지금껏 나 잘 지켜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믿는다 하세요. 남편들 회유 별거 없어요. 귀찮고 스트레스 받게 이것저것 짜증내고 예민 떨지 말고 예뻐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 자리가 네 자리고 우리가 너의 행복이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지방에 사시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는 서울에 살아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거의 같고 취미생활도 같고 둘 다 경제력도 넉넉한 편이라 서로 다툴 일이 없었고 사랑도 현실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일이 터졌네요. 정식으로 초혼을 받았고 슬슬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조율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우리 누나도 같이 살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지금 누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누나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무직이세요. 변변한 곳에 취업할 능력은 없으시고 변변찮은 곳에는 본인이 들어갈 의사가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남자친구의 경제력으로 잘 지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나분이 무조건 제 남자친구랑 같이 사셔야겠대요. 처음엔 경제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알고 어차피 더 이상 남남이 아니니 작은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정도는 대가 없이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 월세 및 생활비도 드릴 테니 석 달 안에만 하실 일을 찾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도 드렸죠. 석 달이 지나고 못 구하면 난 어떡해? 그럼 그때는 시댁이랑 의논하셔야죠.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노쇠한 부모님도 아닌 시언니 드릴 생활비까지 벌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면 시언니에 대한 기본 도리는 한 것 같아요. 우리 방구 돈 나한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들이 번 돈은 저희 미래를 대비해 적금 붓고 아이가 생길 때 그 아이 학교 보낼 때 대비해서 모을 만큼 모으고 양가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저희 충분히 아쉽지 않게 살 거 마련하고 나서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땐 그거 어떻게 쓰든 상관 안 할 거예요. 안 돼. 나는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어. 나는 평생 돈 벌 생각 없어. 근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기대냐? 방구한테 기댈 거야. 엥?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누나를 설득해보다가 누나분께서 중리산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둥 그쯤 세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남자친구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네요. 어차피 누나가 사치를 하는 체질도 아니고 우리는 맞벌이니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 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니 소파가 너무 더러워요. 좀 닦아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거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누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치하는 체질 아니라도 뭐 드시고 싶다 하실 때 안 사다 드리면 보나마나 남자친구 물고 늘어지실 게 뻔한데 그래서 싫다고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엥? 저 이기적이에요? 그쵸, 이기적인 걸 수도 있죠. 일단 남남도 아니고 식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같이 살기 싫다고 했으니 그래서 말해줬어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이기적인 여자랑 평생 사는 건 못 보겠어. 헤어지자. 도무지 결론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지금껏 문자며 전화며 핸드폰이 불이 나고 있네요. 잘못했다며 어떻게든 누나를 설득해본다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 상처 입히며 살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제 행복을 희생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헤어지고 와서 담담하게 넋두리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남자친구가 나쁜 건 없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해도 평생 이 일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남자를 대해야겠죠. 돌이키지 않으려고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글쓰님 운수 대퉁이요. 평생 백조신우 먹여 살리고 모시고 봉양할 뻔했는데 정신 차리시고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네요. 정신 이상 신우 모시고 살 팔자 되라고 님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신 거 아니에요.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꼭 개념 제대로 박힌 남자분을 헤어졌던 과거 남친보다 10배는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겁니다. 화이팅. 잘했어. 네 인생 평생을 달고 다녀야 할 혹이었는데 뿌리채 뽑은 거야. 진짜 잘했어. 그 남자 별로 괜찮은 남자도 아니야. 진짜 괜찮은 놈이었으면 진우나 저꼴로 살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저꼴로 사는 거 쳐다보기도 싫거나 아님 벌써 인간 만들어놨겠지. 그런데 그거 끼고 살 생각하는 거 보니 남자부터가 개판이다 뭐. 축하해. 자, 화려한 너의 이막은 더 아름답게 꾸며보렴. 님이 도대체 뭐가 이기적인지 모르겠네요. 신혼인 남동생 집에 평생 일 안 하고 기생충처럼 얹혀 살겠다는 정신없는 여자는 이기적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적금 붓고 알뜰살뜰 살려는 여친 보고 이기적이라니요. 3개월 월세 돈 주고 생활비 줄 테니 그 안에 직장 구하라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그 정도면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대놓고 평생 남동생에게 얹혀 살 거라니. 저런 이상한 여자를 봤나? 남자네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남동생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결혼 못할걸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똑 부러지는 아가씨는 또 처음 보네요. 내 속이 다 시원해요. 사이다. 아래 어떤 리플 다르신 분 말대로 결혼은 셋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남자가 혹시나 누나를 설득했다고 돌아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안 되는 거 알죠? 따로 살게 된다 해도 결국 그 누나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될 거 뻔해요.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아가씨인데 더 좋은 남자 만나야죠. 병이에요 그 누나. 자기 합리화하다 보니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네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식적으로 말해봤자 뭐. 그 남동생이랑 평생 둘이 살면 되겠네요.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면 똑같은 일 반복되고 그러면 또 남동생 헛똑똑이라 그게 누나 위한 길인 줄 알고 또 여자친구랑 헤어지겠죠. 혈육 챙긴다고.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잡도록 기본적인 건 도와주겠다는 애인. 멀쩡한 몸뚱아리로 평생 놀고 먹으며 동생 부부한테 얹혀 살겠다는 누나.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누나가 이기적이라 할 겁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 지경으로 안으로 굽어서야 내 배우자, 내 가정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없죠. 자기 가정을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랑 헤어지시길 잘한 겁니다. 곧 좋은 사람 만나게 되실 겁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전부 읽어봤어요. 잘했다고 해주신 글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네요. 조금 힘이 났어요. 저도 제 사랑 포기하게 한 남자친구의 누나가 참 밉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심하게 비속어로 댓글을 다시면 글을 쓴 게 죄송해져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누나분께도 또 제 글로 인해 괜스레 손을 더럽히시는 여러분께도 그저 너무 슬프고 아파서 그런데도 돌이키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위로해달라고 쓴 글이니 토닥토닥 저를 달래주시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원래 첫사랑은 앓고 지나가는 거라잖아요.
남자친구의 위크포인트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걸 보니 이 사람이 제 운명의 연인은 아닌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다음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정말 예쁜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판에 자랑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10년 뒤 아주 늦은 후기를 들고 왔어요.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빨리 좋은 소식, 잘 사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천성이 미련이 많아 그런지 마음 잡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보니 딱 10년 전 글을 썼었네요. 와, 제가 지금 만나는 분과 3년을 넘겼으니 그 사이에 공백이 딱 7년 있었어요. 어정쩡한 기분으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5년은 완전히 정리하며 혼자 지냈어요. 전 남자친구가 3, 4년은 끈질기게 매달려서 더 정리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다시 만났던 건 아니고 연락은 다른 번호로 오는 족족 차단하며 그냥 마음 정리만 못했었네요. 이후 2년은 이런저런 사람 새로 만나보며 다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만나는 분과 교제를 하게 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똥차가고 벤치 온다는 진리가 제게도 적용돼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요즘 외적으로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따뜻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참 잘 맞는 좋은 분과 3년째 막 어제 만난 사이처럼 설레는 만남을 갖고 있어요. 10년 전 사연 속 남자친구는 한도 끝도 없이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었는데 그게 내게만 그런 게 아닌 호구 멍충이었다는 걸 헤어지고 알았죠. 사랑할 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을 바닥까지 봤어요. 심지어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평생 가족이랑 연 끊겠다며 그러는데 제가 바란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었을 뿐더러 이별을 무기처럼 휘두른다고 여겨져서 더 기분 엉망이었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지금 만나는 분은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인데 소개팅은 아니고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요. 처음엔 되게 차도남, 시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과한 배려와 친절은 없었지만 예의 바르고 정중했어요. 연인이 되니까 엄청 퍼주고 엄청 예스맨인 자기 사람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밖에서 짐 빼지 않고 남은 심력을 다 제게 기울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장이 무척 잘 어울리는 남자라 저도 모르게 프로포즈를 오케이 했었는데 바로 요즘 시국이 이래서 현재는 결혼 준비 다 멈춘 상태입니다. 전 정말 결혼과 인연이 없는 팔자인가 봐요. 그래도 남자친구 쪽에서는 일가 친척분들만 모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하자고 하고 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너무 오래 미루는 것보단 1년 정도만 시국 봐가면서 조만간 날 잡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남자친구가 A3 용지에 빼곡하게 손편지를 써줬는데 펑펑 울며 읽다가 갑자기 이 글이 쓰고 싶어져서 왔어요. 저 행복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주 많이 감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이트판 화이팅! 맙소사, 제가 센스 없게 전남친 근황을 안 썼군요. 이젠 제겐 너무 관심 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너무 센스 없었네요 진짜. 다행히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소식까지 원치 않아도 들려오고 있어서 근황을 나름 알고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당시 2년쯤 버티다가 전남친이 회사에서 자꾸 티를 내서 난처함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내서 이 시국과 부들부들 싸우고 있어요. 부들부들. 전남친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전 직장분들과 합이 좋아서 아직도 연락을 하고 또 종종 보기 때문에 소식을 쭉 듣고 지냈죠. 우선 전남친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3, 4년 정도 저를 곤란케 하더니 연락이 뚝 끊겼다 싶은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입이 이따만큼 벌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같은 회사 신입 직원과 결혼하더라고요. 그 회사 분들 저도 다 아는데 그때 기분은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호박엿.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고 안주로 뒤에서 까였을까요? 아, 그리고 누나도 결혼했어요. 누나 남편이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에 깐깐하대요.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건 아직도 전남친에게 얘기해서 받아간대요. 아내분이 아주 일을 바득바득 갈고 계신다고. 전남친 아내분도 그 직장이라 직장 동료들이 아내분께 들은 썰도 상당하더라고요. 뭐 엄청난 사이다가 없다 보니 글 쓸 때 올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딱 하나. 이건 사이다라고 하면 너무 못된 것 같긴 한데 익명이니까. 제 안의 악마를 꺼내보자면 전남친이 회식 자리에서 과음만 하면 아직도 저랑 헤어진 게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말을 한대요. 한편으론 꼬순 마음을 품은 게 지금 아내분께 죄송하고 그래요. 제 사연을 기억해주신 분들이 있고 그때 당시 글을 봤는데 후기를 봐서 반갑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글을 쓰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뿅입니다.
새해 복 아주 많이 받으시고 우리 얼른 행복해지고 부자 됩시다. 물러가라. 자영업자 살려줘라. 댓글입니다. 10년 후기는 또 처음이네. 역시 인스타고 페북이고 뭐고 난 네이트판이 제일 재밌어. 대박. 10년 만에 후기라니. 행복하다고 하시니 글을 읽는 저도 흐뭇하고 좋네요. 지나간 일이지만 남친도 부모도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고 물러 터진 거죠. 누나에게 너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고 먹고 살 길 찾게 계속 옆에서 시켜야 되는데 일하기 싫다고 집에서 놀고 먹게 두다니 말이 되나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프로포즈 하기 전에 남친이 정리를 했어야죠. 결혼하면 누나 따로 살아야 한다고 신혼집에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남친은 아마 어떻게든 되겠지. 내 여친은 착하니까 받아주겠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 희생은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누나 문제 아니라도 결혼하면 복장 터질 일 많았을 겁니다. 그 남친분 그 뒤로 어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 알아서 잘 살겠죠. 대박. 10년 만에 후기는 살다 처음 봐요. 그 와중에 전 남친 근황이 더 대박이네요. 3, 4년 질척거리다 바로 결혼하는 건 또 뭐야. 근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전 남친의 그 누나까지 결혼을 하긴 했네요. 결혼 후까지 누나 데리고 살겠다는 정신 빠진 남자보다야 지금 남친이 100배 1000배 더 낫겠죠. 그 남자도 니만이면 결혼 근처에도 못 갈 거 아니까 나중에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끈 니만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며 님을 잡아댔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 다행이에요. 저 남친 후기 대박. 사이다가 아닌 게 아닌데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후기는 누나 이혼당하고 전 남친 이혼당할 듯.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야무지게 잘 살고 계시는군요. 조금 이르지만 이야기를 끝내셨으니 결혼 축하도 지금 해야겠어요. 좋은 분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좋은 소식을 10년 만에 10년이나 이 글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어찌됐든 잘 살고 계신다니 제가 다 고맙네요. 좋은 분과 좋은 가정 잘 꾸리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소식도 전해주세요. 10년 후엔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일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친정엄마나 결혼한 여동생에게 하소연해도 시댁에 불만 표현하면 저만 욕먹는다고 참으라고만 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여기 털어놔봐요. 신랑은 사남매 중 막내고 큰 누나랑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친정엄마나 여동생은 시댁에 뭐라 말하지 말고 남편한테 철벽 잘 치라고만 하라 해서 여기서 획기적인 조언을 구하려고요. 제가 임신 7주 때 심장 소리 듣고 10주차에 갔는데 갑자기 소리도 안 들리고 심정지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해서 기다리다 11주차인 며칠 전에 수술했어요. 심장 소리 듣고 양가에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 시댁에서는 조심해주지 않았어요. 먼저 저 임신 중에 아버님이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시는 전화가 신랑 폰으로 새벽 4, 5시 사이에 왔습니다. 신랑은 곤히 자는데 제가 좀 예민해서 벨소리 듣고 깨면 잠을 다시 못 잤어요. 저희 부부는 매달 30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형편에 적은 액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정에는 계모임비 10만원 부담해요. 친정아버지는 지방도시에서 회사 생활 중이신데 곧 퇴직 예정이에요. 시부모가 조금 더 연로하고 농사를 지으시고 연금 준비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로 했어요. 다른 자녀들도 그 정도 부담하니 모이면 결코 모자랄 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막내이기도 하고 저희끼리 알아서 돈 모아서 결혼한 거라 지원받은 거 1도 없어요. 아버님은 오히려 축의금만 챙기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시아버님 문제로 자꾸 전화 오는 남편 큰누나, 큰신우, 형님 전화 때문이에요. 평소 안부 전화도 안 하면서 부탁할 일 있으면 쪼르르 전화하고 신랑이 누나 전화 피하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전화 내용은 개인적인 부탁 아니면 아버님께 돈 더 드리자 혹은 더 부담해달라 아니면 니네가 휴무내고 시댁에 가보라는 뭐 그런 효도를 강요하는 내용. 아버님 고정 30만원 이외에 누나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비용. 그게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저희가 직장 다니는데도 알바까지 했는데 그걸 알고 그러시는 건지 효도하려면 자기 혼자 하지 같이 부담하자는 내용으로 신랑이랑 저랑 같이 있을 때 매일매일 밤마다 전화해요. 9시에서 12시 사이. 밤에는 신우 전화로 못 자고 새벽에는 시아버지 전화로 못 자는 데다가 금전적 스트레스까지 받는데 아기가 어떻게 버텼겠나. 정말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네요. 그런데도 저한테 괜찮냐는 전화도 없고 신랑한테 제 안부 묻는 내용도 없었고 신우는 오직 아버지 부양에 관한 얘기, 시아버지는 돈 달라는 얘기뿐이었어요. 신랑이랑 한판 뜨고 제가 천류는 끊을 생각이 없으니 나 안 보이는 곳에서 모르게 전화하고 원래 보내주던 돈 이외에는 일절 주지 않은 걸로 마무리했는데
신랑도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지 스스로 앞으로 자기 집에 갈 일 있으면 저보고 가자고 강요 안 하고 허락 받고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랑 시아버님이 여전히 눈치 없이 저희들 같이 있는 시간에 전화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들의 아들 및 남동생을 돌싱으로 만들어서 반납해드리고 싶어요. 당신들 아들 및 남동생 아니었으면 안 볼 사람들이니까요. 친정부모님이 최선을 다해보고 차선책이라도 안 통하면 이혼 생각하라고, 지금은 결혼생활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너무 싫고 제 감정을 알아차리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신다면서 남편도 피하는 시아버지 신우들 전화는 왜 꼬박꼬박 받으시나요? 전화부터 차단하세요. 일단 휴대폰에 방해금지 모드 있거든요. 우선 그거 하세요. 새벽에 안 울리게. 신랑한테 자꾸 철벽처럼 하면 싸움만 나게 됩니다. 신우이한테 전화 오면 신랑이랑 통화를 하거나 형제들끼리 결정하고 알려달라 말만 하세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도 말고 무음 처리하고 주무세요. 시댁에 불만 표현 안 하고 스트레스 고스란히 받아서 큰일 겪으셨잖아요. 욕먹을 게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사실 거예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라면 차라리 욕먹을 짓 하세요. 적어도 스트레스는 덜 받을 테니깐요. 일단 쓰니는 시아버지랑 시누이 전번 차단하시고 남편 전화는 무음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시댁일은 남편한테 무조건 넘기고 신경 끊는 연습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라도 전화 오면 안 들리는 척하고는 끊어버리세요. 절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진짜 신혼부부한테 시부모 용돈 타령이나 불양 문제를 벌써부터 거론한다면 앞날 뻔하네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이고 애도 낳고 키워야 되며 뭐든 새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에 왜 저래요. 이럴 거면 결혼시키지 말고 결사 반대했어야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개고생 스트레스를 줘. 결혼 생활을 해보니 결국 자식이 직접 막아야 합니다. 님 시댁일은 남편이 알아서 차단해야 하고 친정일은 본인이 차단해야 해요. 그래야 조금만 서운하고 넘어갑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직접 대응하면 서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면 똑같이 해줍니다. 내 딸이 그러고 당한다면 당장 데리고 올 겁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읽기 전에 사건 종결이 되어 인용은 못했지만 그래도 값진 충고 새겨 들어놓겠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유산을 시댁탈처럼 쓴 것 같네요. 저는 그냥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에게 너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니까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는데 글재주가 부족해서 전달력이 미흡했네요. 전화는 제게 주로 온 게 아니라 신랑에게 주로 왔어요. 벨소리 해놓고 방해금지 안 한 건 신랑이 사업해서, 중요한 전화가 밤늦게도 오기 때문이에요. 신랑 폰 차단 안 한 건 안 받으면 집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제 폰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차단해놨어요. 구질구질한 변명이죠. 오늘 새벽 4시에 형님이 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는 몰래 전화한다고 하는데 벨소리 듣고 깬지라 남편이랑 또 한판 떴네요. 신우 통화 내용은 아버님께 가보라는 말이었고 옷까지 주섬주섬 입었길래 제가 오늘은 우선 가보라고 했어요. 보내면서 오늘 중으로 니네 잘난 원래 가족과 네가 새로 꾸린 가정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요. 보내고 저는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 가지러 갔네요. 신랑이 시아버지에게 새벽에 달려가서 2년 끊자 하고 주돈 용돈 안 준다고 말하고 왔다고 해요. 신랑이 누나한테 전화해서 막내 동생 가정 깨지면 좋겠냐고 달려드니까 너는 아버지 안중에 없고 너밖에 생각 안 한다고 했다는데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오후에 신랑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보냈다던데 진정한 사과는 아닌 듯 싶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신랑이 전화해서 자기는 오늘부터 자발적 고하기로 했다고 이번에 정말 잘못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러네요. 신랑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려서 시댁 용돈 끊고 자기네 집 식구들 접촉 못하게 하겠다는 각서 써와서 지 혼자 지장 찍고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해서 이혼 서류는 숨겨놨네요. 그건 나중에 신우 전화와서 괴롭히면 진짜 반품할 때 쓰려고요. 신랑이 이렇게 노력하니 이번에는 모른 척 봐주고 몇 달은 더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사이다는 아니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끝맺음했어요. 고맙습니다. 댓글들은 잘 간직했다가 다음에 대처할 때 잘 응용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회사원이고 결혼한 지 3년차 접어들었네요.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이 전부 대구에 있지만 시댁이 아파트 바로 옆동이라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오는 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는 경상도 남자라 부모님께 무뚝뚝하니 저더러 나는 여자니까 나라도 자기 대신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고 효도하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여서 항상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셔도 항상 집에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다시 취직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러 나가니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안 오시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세상은 제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사람이 없어도 꿋꿋하게 찾아오셔서 냉장고며 옷장이며 신발장이며 본인 맘에 안 드는 것들을 마음대로 고쳐놓고 가십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틀 전인 목요일이었는데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니 뭔가가 허전한 겁니다. 항상 제가 집에 오면 뛰쳐나와 반겨주는 저희 집 강아지가 무슨 일인지 소리조차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찾아보니 강아지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한참을 생각하다가 설마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 갔다 왔다. 혹시 오셨을 때 강아지 못 보셨어요? 그 하얀 강아지? 다른 사람 줬다. 이때부터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왜 마음대로 강아지를 주셨어요? 오늘 방구 옷장 열어봤는데 코트에 개털이 잔뜩 묻어있더라. 그거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옛날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었던 지인한테 전화해서 강아지 보냈다. 강아지를 키울 거면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늘 같은 남편 옷에 강아지 털이 달라붙어 있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막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 하얀색 포메라니안이라서 털도 길고 많이 빠집니다. 나름 관리한다고 하는데 코트같이 우리나 모직 재질은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 코트도 그저 강아지 털이 흰색이라서 눈에 잘 띄었던 것뿐이지 한번 정리해서 걸어놓은 거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한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어머니, 고작 그런 이유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마음대로 보내세요? 관리도 못할 거면 왜 키우냐? 앞으로도 강아지 키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른이 하는 행동에 딴지 걸지 말어.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막 쏘아대시길래 높은 언성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마침 남편이 왔는데 큰 소리가 나길래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강아지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이 하는 말. 엄마가 왜 그랬지? 근데 설마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랑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거야? 랍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강아지에 별로 애정 없었어요. 그저 제가 키우던 강아지라 결혼하면서 같이 데리고 와서 키우던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싫어하지도 않아서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우리랑 한 지붕에 살던 가족 같은 강아지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야? 우리 엄마가 어련했으면 그랬겠냐? 랍니다. 계속 어머니만 감싸고 돌아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계속 싸우다 지쳐서 폰이랑 지갑만 들고 아이 데리고 근처 친구 집에 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했어요. 강아지 그대로 데려오세요. 이미 준 걸 어떻게 다시 데려오냐? 그러면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면서 뭐라 하시길래 정말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고 남편도 야속하고 기분도 안 좋네요. 댓글입니다. 신고해야 돌려주실 것 같아요. 당장 엘리베이터 CCTV 녹화물 USB에 담아서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시어머니가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개인 소유물인 강아지를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거 무단 침입하고 절도죄로 고소 가능하냐고 여쭤보세요. 남편이 그동안 대리호도 요구했던 거 끄집어내면서 이혼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시고요. 키우던 강아지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답답하다고 글 올릴 시간은 있으세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 남 줬다 그러면 저는 당장 찾으려고 온갖 노력 다 할 것 같은데 별로 찾을 의지가 없으세요? 내일 당장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시고 시어머니한테 욕 듣던 말던 누구한테 줬는지 그 사람 번호든 주소든 알아내시고 그마저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 알려주시면 신고하겠다고 제대로 말하세요. 님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님이나 전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줬다는 집주인들이 개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개장수한테 팔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연락하세요. 정말 답답하네요. 멍청한 주인의 주인 남편의 할매까지. 이 정도면 개가 불쌍하네요. 강아지 찾아오지 않으면 절도죄로 검찰에 고소 및 고발장 제출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쌩까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세요.
이혼 불사하고 세게 나가야 강아지를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와는 최대한 먼 곳으로 이사부터 가시고 거부하면 당분간 별거를 하시고 그래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혼하세요. 이혼을 생각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혼하세요. 저런 남편 성격 절대 못 고칩니다. 딱 봐도 마마보이. 자식들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 안 하면 나중에 왜 그때 이혼 안 했지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래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들한테 상처 줄까봐 지금까지 쥐죽은 듯이 살았는데 결국엔 뜻대로 이혼 합의도 안 되고 자식들도 옛날에 왜 이혼 안 했냐고 지금 너무 힘들다 하네요. 글 쓸 시간에 얼른 강아지 찾아오세요. 다른 사람 준 건지 판 건지 버린 건지 확인한 순간 강아지 데리고 친정 가세요. 누구한테 보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길에 그냥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네요. 포메라서 추위는 그리 타지 않겠지만 일단 버려졌다는 것도 가정해서 포인핸드에서도 찾아보시고 전단지 만들어 붙이시고 열쇠 번호 싹 다 바꿔서 남편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순이님이 무슨 대단한 집에 시집갔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감히 남의 집에 맘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온갖 살림살이 다 건들고 그걸 남편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시어머니 나이보다 많을 건데 이해가 안 되네요. 강아지 찾아오세요. 아님 신고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강아지를 데려가서 안 알려주신다고요. 남편한테도 말하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쓴이 쓴 글이 사실이라면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쓰던 물건도 본인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을 살아있는 강아지를 주인 허락도 없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시어머니 집에 가서 제일 아끼는 가방 들고 와서 지인이 갖고 싶다고 했던 가방이라 줬다고 해보세요. 아마 눈 뒤집히실걸요? 추가 글입니다. 확인하러 들어오니 톡 쏘내 있네요. 일단 언제까지나 친구 집에 머물 수 없어 오늘 집에 들어왔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더니 저한테 며칠째 어디 가서 뭘 했냐? 라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강아지 누구한테 주셨냐고 오늘까지 안 데려오면 당장 내일 이혼소리 들고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했어도 이렇게 대들어본 적은 없는데 정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막 쏘아고 치니 시어머니는 요망한 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대드냐? 그깟 개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야겠냐? 라면서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강아지 오늘까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라고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남편 핸드폰으로 주소만 적힌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그 주소로 가봤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신우이더라고요. 저희 강아지를 안고서요. 신우이한테 그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인데 왜 니네 집에 있냐고 막 따졌더니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던 신우이한테 키우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어머니가 데려오시길래 어디서 입양해온 줄 알았지 저희 집에서 막무가내로 데려오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하고 강아지 데리고 다시 친구 집에 왔습니다. 댓글을 보고 정말 저는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차마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제 자신이 힘들어도 꾹 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강아지를 못 알아보냐는 댓글이 종종 있어서 추가합니다. 일단 신우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그냥 강아지를 키우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흰색 포메라니안이라 흔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SNS라곤 카톡밖에 안 하는지라 어디에 강아지 사진을 올리거나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2달 되는 32살 여자입니다. 제가 임신 전에는 키 167에 몸무게 52, 53 왔다 갔다 했거든요. 출산 후에 다이어트도 해보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63kg예요. 임신 전 몸무게보다 10kg나 쪄있는 상태라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편인데 몸무게가 줄지가 않네요. 임신할 때 입덧은 없었고 먹덧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일단 입덧이 없으니 그전처럼 잘 먹긴 했어요. 그렇다고 임신 때 양이 확 늘었다거나 특별히 군것질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허기지면 안 되니까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먹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중간에 허기지면 두유 한 팩 먹고 집에서 저녁밥 먹고 이게 끝이거든요. 야식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먹어요.
음료수는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이것도 임신 전부터 꾸준히 그래왔고요. 식단에서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불어났는지. 그래도 임신 때보다 10kg가 찌긴 했어도 그 전에 날씬한 편이었어서 지금은 보통에서 통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남편은 살 뭐하러 빼? 보기 좋구만. 다이어트 하지 말고 많이 먹어. 난 지금이 딱 좋아. 라고 하긴 한데 지금부터 못 빼면 그전 몸무게로 나중에 영영 못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친정부모님도 시부모님들도 모두 지금이 낫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일 아빠 생신이신데 고깃집 갈까 하는데 괜찮지? 나야 뭐 내가 조금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고깃집 가자. 땡큐. 요즘 매일 소식하는 저에게 남편은 뭐든 물어봐요. 참 고맙죠.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옆에서 살쪘다고 뭐라 하면 짜증이 나서 막 더 먹고 싶고 그럴 텐데 저희 집은 그냥 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남편과 시부모님들과 고깃집을 갔어요. 소고기요. 한우 꽃등심집이요. 꽃등심만 아니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저는 원래 고기를 많이 안 좋아해요. 삼겹살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냥 느끼하달까?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양으로 치면 0.5인분 정도? 닭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소고기는 환장을 합니다. 미국산 호주산 안 가려요. 다 잘 먹습니다. 근데 한우 꽃등심이라니. 꽃등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꽃등심집이어도 많이 안 먹으려고 가기 전에 물배 채웠어요. 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집 고기가 맛있는 건지 제가 꽃등심에 환장한 건지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단지 화장실만 들락날락 했을 뿐. 오늘 세아가 생일이야? 잘 먹어서 좋다. 많이 먹어.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이런 거 언제 먹냐? 많이 먹어라. 라고들 하셨어요. 출산 이후 정말 최고로 많이 먹었네요. 먹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옆칸에서 야, 대박이야. 화장실 오면서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어떤 여자 걸씬 들렸어. 허겁지겁 막 먹는데 무슨 먹방 찍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왔나 본데 뚱뚱한 여자가 지 혼자 다 먹고 있어. 옆에 할머니는 삐쩍 말라가지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있는데 혼자 다 먹더라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왜 이렇게 쳐다봐요? 나 알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굶었어요?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유튜버예요? 밥 안 먹고 왔어요? 그냥 참으려 했는데 저 말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남이 많이 먹던 말던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쪽한테 피해줬어요? 신경 끄세요. 아, 네. 그냥 많이 먹길래 물어본 거예요. 하긴 뚱뚱하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죠. 뭐요? 아줌마, 내가 뭐가 뚱뚱해요? 내가 뚱뚱한 게 아니라 아줌마가 뚱뚱한 거지. 나는 보통 체격이구만. 뭐라는 거예요? 헤헤헤. 보통? 보통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몸이 보통 체격이에요? 나랑 비슷비슷하구만 뭐. 이 아줌마가 돌았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요. 짜증나게 하네. 몇 킬로인데요? 63kg요. 커봐. 나랑 비슷하구만 뭐. 나 64킬로예요. 1킬로밖에 차이 안 나네. 장난해요? 아줌마 키 몇인데요? 남의 키는 왜 물어? 157인데? 157에 64kg랑 167에 63kg랑 비슷해요? 그리고 나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헤헤헤. 출산을 하든 뭘 하든 몸무게 비슷하면 너도 돼지야. 뚱뚱한 년. 뭔 일이냐? 화장실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시어머니였어요. 저 여자 뭔데? 아니 저보고 자꾸 뚱뚱하다 그래요. 많이 먹는다면서. 돼지래요. 돼지? 이 뚱뚱보가 미쳤나? 제주도 흑돼지같이 생긴 게 누구 보고 돼지래? 뭐요? 시끄러. 통돼지 바베큐 같은 게 어디 말대꾸야? 아니 이 할머니가 멸치같이 삐쩍 말라가지고 말을 왜 함부로 하시나? 할머니 딸이에요? 며느리예요?
체격 보니까 하나도 안 닮은 거 보니 며느리네. 며느리 다이어트 좀 시키세요. 너무 돼지같이 먹잖아요. 야, 남이 많이 먹던 말던 네가 뭔데 그래? 지나가다 보니까 먹는 거 보니 토할 것 같아서요. 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신경 끄고 꺼져. 밟아버릴란 게. 근데 뚱뚱부 너는 선탠을 한 거냐? 피부 색깔이 족발색이네. 외국 사람인가? 참 어이가 없네. 개벽다구 같은 게. 내가 간다 가. 둘이 많이 먹고 돈 많이 내숑. 꺼져. 시어머니가 와서 정리해 주셨어요. 이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봐요. 157에 64kg와 167에 63kg가 똑같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이 집 소고기가 맛있어서 저 일 있고 난 뒤에도 폭풍 흡입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고기 많이 드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먹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경 꺼라 아가. 저 여자가 이상한 거야.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많이 먹어. 네, 어머님.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좋아요 안 누르는 뚱뚱부 없제?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후기에 반대가 조금 있네요. 반대가 많다고? 싫어요 누르는 뚱뚱부 없제? 안녕하세요. 참다가 글을 씁니다. 임신 유세가 너무 심한 아내 때문에 미치기 직전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29살이고 아내는 25살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만났는데 아내는 졸업 후 계속 직업 없이 백조로 지내다 저랑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일까요?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얻었는데 아내의 임신 유세가 너무너무 심해요. 우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지금 5개월인데 임신 사실 안 순간부터 집안일에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임신하면 힘든 건 모르진 않습니다만 근데 집안일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장 생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야근도 많고 일도 많고 집에 돌아올 땐 피곤에 떡에 져서 옵니다. 그런데 집안은 개판 5분 전이네요. 결혼했고 아내가 전업주부지만 아침밥 한번 얻어먹어 본 적 없네요. 자기 먹은 설거지도 안 해놓고 산처럼 쌓아놓고 빨래며 청소며 그득그득 쌓여갑니다.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자거나 하는데 자다가도 3시 4시에도 사람을 깨웁니다. 뭐가 먹고 싶으니 사오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 나 내일 출근한다고 했더니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긴 드라마도 안 봤냐? 임신해서 당한 소름은 평생 간다던데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 애가 먹고 싶어 하는 거야. 라는데 제가 너무 졸려서 다시 돌아 누웠더니 아파트가 다 떠나가게 울고불고 잠도 못 자고 동네 창피해서 먹을 거 사다 줬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임신 기간 동안 입덧도 없습니다. 먹고 또 먹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자기가 만든 음식도 아니고 임산부는 음식 만드는 냄새 맡으면 못 먹는답니다. 친정이 가까우니 친정 가서 몇 끼 때우다가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한 끼에 최소 2만 원이 넘는 식사를 일주일에 5번 이상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어려서 결혼해서 발이 묶였어. 내 친구들 결혼한 애 하나도 없고 너무 재밌게 살아. 나한테 정말 잘해야 되지 않아?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이러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먹고 놀기만 하니까 살은 얼마나 찌는지 임신한 아내 살쪘다고 욕하면 정말 욕먹는 거 알지만 임신해서 찌는 살이 아닌 자기 관리 안 해서 찌는 살입니다, 저건.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 뚱뚱해지면 싫으면서 왜 남자들이 자기 관리하란 말에는 발끈하는지 집에 가면 허연 백돼지가 있는데 임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30kg가 불었습니다. 이제 무서울 지경이에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계속 카톡 옵니다. 올 때 빵 사와. 올 때 통닭 사와. 올 때 핫도그 사와. 계속 옵니다. 원래 애 같은 애인 줄은 알았지만 결혼하고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 정도껏 해야지 맨날 뭐 사와라 뭐 먹고 싶다 주말에 카트 가득 담아온 음식 거의 혼자 다 먹습니다. 결혼이 너무 후회되고
뱃속의 애한테까지도 정이 안 가네요. 계속 임신 기간에는 산모를 여왕처럼 모셔야 한다는데 한두 번 말해야 귀엽지 볼 때마다 세뇌를 시키려는 듯이 굽니다. 신혼인데 벌써 애정도 사라지고 집에도 가기 싫습니다. 결혼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네요. 제가 너무한 겁니까? 후기입니다. 착잡한 상황이지만 조언을 얻었고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적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댓글에 5개월에 30kg면 말도 안 된다. 임신 중독이 온다. 라는 글을 보고 머리가 띵하더군요. 계속 병원에 다녔는데 그런 얘기 안 들었을 리도 없고 늘 장모님이랑 다녀서 장모님께 캐물었더니 이미 의사가 여러 번 경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모님 보고 절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임산부 대우 못 받는다고요. 맨날 애를 위해서 먹는다는데 전혀 건강식도 아니고 지 먹고 싶은 대로 밖에서 파는 기름기 넘치는 음식. 5개월도 안 되어서 30kg 불렸으면 어떤 음식 어떤 양인 줄 대충 짐작가시죠? 참 괘씸함보다는 내가 어쩌다 이런 한심한 족속과 결혼하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상태고 솔직히 뱃속에 얼굴도 못 본 아기한테 부정 같은 거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고 저나 이 여자나 아직 젊기에 차라리 빨리 갈라서는 게 낫다 싶어 이혼을 결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를 부리더군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나를 임신까지 시켜서 이 몸을 만들어 놓고 팔자를 망치려드냐? 라면서 난리를 부리더군요. 그 몸을 만든 건 임신보단 본인인데요. 제가 말했어요. 나는 의지 확고하고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갈 거야. 너는 그동안 전업주부면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의사의 소견을 내게 알리지 않고 네 몸 불리는 데만 집중했으니까 유책 배우자로 이혼 가능이야. 라고 딱 잘랐습니다. 계속 발광을 떨다가 제가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으니 그럼 뱃속의 애는 어쩌고? 랍니다.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눈 뒤집으면서 나한테 키우라고 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25살에 미혼모 될 생각 없다. 누구 앞길을 막아? 저런 게 엄마라고 그렇게 임신을 유세 떨었는지. 지우자는 얘기 꺼내길래 저도 아직 젊고 빨리 새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5개월이나 된 애를 어떻게 뗍니까? 보는 눈이 없어 선택을 잘못한 비싼 결과라고 치고 저도 이미 제가 키울 생각해놓고 이혼 얘기 꺼낸 거였는데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말을 하네요. 개소리 말고 낳으면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넌 조용히 꺼져주면 된다. 그럼 양육권을 준 대가를 나한테 줘야지. 랍니다. 참 이렇게 철없는 여자한테 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까지 했는지. 내가 애까지 키우는데 무슨 개소리냐? 헐리우드 스타들을 보면 양육권을 뺏기면 돈이라도 받더라. 어쩌고 개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걔들 양육권 얻으면 양육비 받는 건 못 받냐?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끝까지 실망만 가득합니다. 대충 결정되고 아내는 친정 가서 살기로 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누워서 앞으로 혼자 애를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더군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결론이 났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남자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우시더군요. 부모님께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제 구상으론 대충 2살 때까진 씻어두면서 제가 고생 좀 하고 3살 때부턴 놀이방 보내고 퇴근하면 데리러 오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또 제가 바로바로 와서 케어하면 되지 않을까. 참 막막하게 생각해놨습니다만 부모님은 역시 제 아이보단 자기 아이가 먼저시라 입양을 생각해보라더군요. 애 입장에서도 너 거의 밖에서 일하고 아기 때부터 하루 종일 남이랑 지내면서 살게 하면 그게 좋은 거냐? 너도 직장 다녀와서 아기 받아서 또 밤에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아냐? 밤에 아기 울고 잠도 못 자면서 직장 나가고 너 그거 할 자신 있냐? 라고 하시더군요. 입양은 저도 일단 어머니 말씀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라 애가 불행할 것 같아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100% 좋은 곳에 입양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친부모 중에 지혜비가 그래도 멀쩡히 돈 벌고 있는데 애를 고아로 만드는 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접었습니다. 이래저래 애가 불쌍하더군요. 아직 부성이랄 게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모두가 반기는 상황에서
아무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나야 할 애가 참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대충 제가 키우기로 하고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고 이혼 절차 밟고 있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위자료 개같은 소리 하길래 내가 받아도 시원찮다고 하고 왔네요.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찾아오셔서 비셨지만 참 안 되셨지만 그런 여자랑 더 살 자신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여자한테 제대로 돼 있고 비싼 대가를 치렀더니 더 이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차라리 애 크는 거나 보면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해외 인턴십 나갔을 때 미국에서 만난 친한 지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아는 동료 중에 동성 결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듣고 보니 저도 몇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참 힘들다고 혹시나 해서 제 얘기를 해봤더니 그 얘기 자기들이 키우면 안 되냐고 했다더군요. 친아빠가 누군지 다 얘기해주고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다고 입양 결정되면 둘 중에 하나는 일 관두고 아기를 보고 시터도 들 거라고 혼자서 그런 환경에서 크면 저한테 안 좋은 것뿐 아니라 애도 불행하다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뽀개지도록 갈등했는데 저 혼자서 회사 가기 전에 애를 먹이고 맡기고 다시 회사 끝나고 피곤해 떡이 져서 애를 데리고 와서 또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그런 그림이 대충 그려보니 저도 불행하지만 애도 참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실 부모님 생각도 들고 막연히 입양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분 댁으로 가고 보러도 갈 수 있다니 뭔가 더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일단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곳에서 크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부모만 하겠습니까만 현재의 상황에선 최선인 것 같아 수락할까 생각 중입니다. 전엔 애뱉다고 생색내는 여자 때문에 뱃속에도 곱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거치고 나니 여러모로 애가 불쌍하고 미안하네요. 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자로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결혼에 신중해 주십시오. 아이 함부로 갖지 마시고요. 신뢰가 서로 많이 쌓인 다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애만 하고 바로 가지지 말고 일단 결혼한 후에 한 1년 살아보고 가져도 늦지 않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결혼 잘못하면 너무 큰 데미지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잠이 안 와서 글 남겨봐요. 저는 30대고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제는 당연히 제 친동생이에요. 동생은 저보다 10몇 살이 어리고 아직 대학생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친정엄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에 시골에 있는 이모댁 근처로 엄마는 내려가셨고 집에서 통학을 하던 동생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서울에 있던 집과 시골에 있던 집의 차익과 보험금이 있었지만 엄마 수술하고 입원한 동안 생활비와 입원비 등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친자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동생은 연애하던 때부터 남편을 잘 따랐고 남편도 동생을 귀여워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흔쾌히 동생과의 동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8시를 전후해서 출근을 하고 6시 정도만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 점심은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야근은 종종 하지만 그럴 경우엔 다음날 오후에 출근합니다. 대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요. 반면에 전 7시면 출근해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빨라도 7시 반이에요. 하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고 야근도 잦아요. 그래서 평일엔 남편이 아침도 차리고 집안일을 대부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동생도 남편이 챙기곤 했어요. 보통 제가 가고 나서 둘이 같이 아침을 먹거나 남편이 출근하면서 동생을 깨우고 제가 늦으면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늦은 출근할 때나 집에서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동생이 친구들과 같이 있다 늦게 들어올 땐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부부관계가 너무 좋을 때라서 오히려 저런 모습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친정 식구 잘 챙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사랑스러우니 처가에 잘하는 거라면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기형아 판정을 받고 낙태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다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어서 한동안 냉전이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 뒤로 서먹해진 감도 있고 결혼 연차가 좀 되고 신혼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느껴요.
남편이 농담을 좋아해서 연애할 때나 신혼 땐 입가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거든요. 카톡을 해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자학하는 게 웃겨서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할 말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엔 정말 밥 먹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 두 마디밖에 안 해요. 점심시간에 통화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카톡도 퇴근 무렵에 몇 시에 들어오냐 뭐 먹고 싶냐 이 정도가 다예요. 부부가 오래되면 다 이렇게 되겠거냐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자동 로그인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 카카오톡으로 동생이랑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동생과 남편 둘이서 하루에 카톡 수백 개는 주고받는 것 같아요. 콩나물국에 계란찜과 밑반찬만 가지고 먹은 아침밥을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엔 회사에서 힘내라고 인사 한마디 보내면 그 톡이 수십 통으로 이어져요. 연애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주제로 시작한 대화가 흐르고 흘러서 시작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거. 남편과 동생의 카톡이 딱 그래요.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를 하고 크크크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이모티콘 스티커는 또 어찌나 많이 쓰는지 딱 연애할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정작 언니인 저한테는 그런 카톡을 안 하거든요. 왜 굳이 형부한테만 하는지. 잘 먹었다는 인사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굳이 카톡으로 하고 한참을 대화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을 종종 오빠라고 부르는 동생이에요. 원래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오빠라고 부르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간 다음부턴 꼬박꼬박 형부라고 불렀고 지금도 제 앞에서는 형부라고 부르는데 카톡에선 형부와 오빠를 섞어서 쓰고 남편은 그걸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어요. 동생이 평소에 애교 부리는 이모티콘이나 입술 하트 이모티콘 같은 걸 자주 쓰긴 하는데 유독 남편한테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신우이와 이렇게 지낸다면 이렇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둘은 피를 나눈 남매잖아요. 그런 유대감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과 동생은 이상해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저 때문에 동생한테 잘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불안해서 출근하고 남편과 동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 걱정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둘만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불안해요. 취직을 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동생을 혼자 살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여기서 글쓴이가 아무렇지 않게 동생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 남편, 글쓴이, 동생 셋이 모여서 동생을 고시원으로 내보내자고 한다. 그럼 거기에 남편은 반대할 게 뻔하다. 처음엔 침착하게 왜? 이럴 겁니다. 동생도 지엄치는 알아서 속내를 감추고 이유만 물어보는 척 왜? 할 겁니다. 그럼 글쓴이는 너는 학교랑 가까운 곳에 고시원 구하면 통학도 편할 거고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럼 남편은 갑자기 흥분하며 어떻게 자기 동생을 혼자 살게 하냐? 요즘 여자들 혼자 살면 얼마나 위험한데. 분명 이드립 나올 겁니다. 승질내면서 큰 소리 내듯 말할 거예요. 글쓴이 동생은 염치가 있으면 가만히 듣거나 없다면 맞아. 라고 맞장구 쳐주며 난 언니 집이 편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럼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면 끝나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말이야, 우리 엄마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어떨까? 자기가 내 동생을 너무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도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분명 남편은 할 말 없어질 겁니다. 아니, 엄마는 다르다며 어머님은 아프시잖아. 이럴 겁니다. 동생도 맞장구. 그러면 아프시니까 더 데려와야지. 자기는 지금 내 동생 여자 혼자 산다고 걱정하잖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요즘 요양보호사들 얼마나 못됐는데. 그리고 조용히 안녕이란 거 몰라? 혼자 사시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엄마 안 된다 하면 여동생도 괜찮아. 여성 전용 고시원이라서 얘도 그게 편할 거고 거기서 살면서 남자친구도 만나야지 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 남편이 정반대로 장모님도 흔쾌히 받아준다면 정말 사심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님 어머님이 님 동생이 뭐하는지 감시가 가능하고 동생은 엄마의 눈치와 잔소리를 들으며 지발로 나갈 겁니다. 고시원 다시 구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둘이 썸 타고 있는 중 조만간 그 둘이 몰래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볼 겁니다. 선 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러다가 분위기 타서 끝까지 갈 겁니다.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지만 단정짓고 배풀이나 댓글들 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세요.
일단 남녀가 아닌 남매처럼 잘 지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설령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감정 컨트롤을 할 줄 아는 동생과 남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오히려 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됩니다. 제 생각엔 님 동생에게 님과 남편분과의 불화, 아무튼 냉전 중임을 얘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 도와달라 하세요. 그리고 동생의 반응을 살피세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좋았던 기억, 남편이 잘해준 일 얘기하시고 절대 남편 욕은 하지 마세요. 동생과 성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면 남편과의 그런 성적인 부분도 좀 언급하시고요. 또 은근히 요즘 사이가 안 좋아져 외로워서 바람을 피진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사람이 외로우면 그냥 건넨 말 한마디로도 설렘을 느끼지 않겠냐 라는 식의 말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진지하게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생이 같이 살고 있고 해서 당신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드네. 내가 동생에게 얘기할 테니 한두 달만이라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내보낸다고 하면 매몰차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남편이 너무 동생 편에 서서 절대 내보낼 수 없다고 하면 내 동생이야. 당신보다 내가 더 내 동생 사랑해.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같이 사는 동생도 눈치를 볼 거고 내 동생도 언니인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저희 가족을 특정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이를 조금씩 가려놓을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화도 많이 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마음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일이다 보니까 제 판단은 객관적이지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의 조언 잘 들었고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베풀은 물론이고 추천이 많지 않은 조언들도 충분히 읽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남편과 제가 대화가 줄어들게 된 원인에는 분명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일을 겪으며 위로와 배려를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나중엔 그마저도 불쾌해져 과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던 시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지쳐있는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에 불쾌하면서도 작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제 밤을 지새며 PC 버전 카카오톡이 다운될 때까지 지난 대화를 꼼꼼히 읽고 나서 아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내 동생은 내보낼 예정이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뒀어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4학년이라 통학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엄마도 동의를 했어요.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아닌 막말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첫 번째, 애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 우리 애가 아팠어요. 조산기도 있고 조기 양막 파열로 인해 양수가 새고 있었고 결국 달 다 못 채우고 양수가 없어서 응급수술했어요. 그러고선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가호흡을 못해 좀 많이 위험했대요. 심폐소생술도 2번이나 했다고요. 전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어서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저도 신랑도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요. 수술하고 조리원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데 자꾸 오신다길래 애 건강해지면 퇴원하고 그때 오시라. 지금은 와도 애도 못 본다 말씀드렸어요. 제 몸 챙기기도 버거웠고 애 면회 가야 해서 신랑도 몇 시간씩 자리 비우는데 제가 시어머니 마주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애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 미안해서 못 보겠다는 거야? 두 번째, 전 손자라도 외손자니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애 100일 때예요. 그때 오셔서 우연찮게 저희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있게 됐어요. 전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신랑은 남매예요.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신우는 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저희 어머니에게 딸이라 서운하시죠? 전 손자 있어도 외손자라 서운하던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벙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딸아들이 무슨 소용인가요? 하고 웃어넘기긴 했지만 그때 아들 가진 유세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죠. 세 번째,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우리 애가 신랑 많이 닮았어요. 조목조목 따지면 제 얼굴인데 전체적인 인상이 신랑이에요. 처음에는 살 붙기 전에 이목구비만 보이니 너 닮았다. 못생겼다. 하시더니 살찌면서 신랑 얼굴 닮아가니 이뻐지네. 이러시는 분이에요. 모시고 식사하는데 대뜸 그러시네요. 눈은 고무 닮고
코는 아빠 닮고, 귀는 고모 닮고, 입술은 고모 닮고.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신랑이 왜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 못생겼다는 말이야? 우리 애가 왜 방순이를 닮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그러지. 네, 애엄마인 저는 식구가 아닌 거죠. 네 번째, 연예인 왔다 그랬어. 제 자랑 같지만 전 어른들한테 참하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목구비가 크고 확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조화가 잘 된 건지 참하다 이쁘다 소리 좀 들었어요. 시댁에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셔서 절 보고 아이고, 며느리가 아주 싹싹하고 이쁘고 참하게 생겼네. 며느리 잘 얻었어. 라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방순이 오면 동네에서 연예인 왔다 그랬어. 이러시네요. 이 타이밍이 신우 자랑할 타이밍이었나 봐요. 다섯 번째, 넌 밥을 왜 그걸 주니? 아침에 저, 신랑, 신우, 시매부, 어머니까지 5인분 식사 준비 같이 하고 바쁘고 있는데 침대에서 꼼짝도 안 하는 신랑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신랑한테 오빠 이것 좀 상으로 옮겨줘 했어요. 어머니도 그 소리 듣고 저 한번 못마땅하게 쳐다보셨지만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말 없이 밥그릇 나르니 별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신랑 눈치 많이 봐요. 그러고 나서 계속 주방에 있다 마무리하고 밥 먹으려고 자리에 딱 앉는데 넌 왜 네 신랑 밥을 그걸 주니?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 하니까 왜 밥 작은 거 주냐고. 라고 하십니다. 밤날은 사람은 신랑인데 이건 뭐죠? 여섯 번째, 너 닮았다. 우리 애가 또래보다 좀 늦어요. 조산한 아이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배밀이하면 방구 닮아서 잘한다. 라면서 걷는 게 느리면 너 닮았다. 저 어릴 때 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우리 애가 뭘 아는 건지 시어머니만 보면 울고 안 안기려고 해요. 그럼 꼭 그러세요. 너 닮아서 못됐다. 라네요. 저 어릴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수월하게 키웠다는데 저 닮아 싸납다네요. 일곱 번째, 밥 좀 더 먹지. 말했다시피 우리 애가 시어머니 안 좋아해요.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날도 아침부터 일 치렀어요. 애가 신랑한테도 안 가려고 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애 없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아침 못 먹고 점심도 애 때문에 못 먹고 있었어요. 신랑이 음식 나오자마자 본인 양껏 먹고 저 먹으라고 애 데리고 나가니 그럽니다. 밥 좀 더 먹지. 저렇게 애 안고 나가느라 밥도 못 먹는다. 랍니다. 전 이제껏 잘 먹고 있었나 봐요. 양껏 먹고 나가는데도 안쓰러운가 봐요. 저 결국 배고파서 차 안에서 빵 사 먹었어요. 이외에도 제가 허리 다친 상태에서 애 보느라 힘들어 음식할 때 좀 도와달라 했다고 베란다에서 뛰어와서 저 밀친 거, 신랑 밥상에 국 놓을 때 달려와서 고기 많은 거만 신랑 앞에 두는 거, 저는 생선 못 먹는데도 어디 외식하자 하면 꼭 횟집, 반찬도 생선 반찬.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요, 이제 저걸 못 참겠어서요. 저도 마냥 순한 편은 아니라 받아치고 해요. 신랑한테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신랑은 그래요. 엄마가 아기가 있는 건 아니야. 네, 알아요. 어머님 악의적으로 말하실 분은 아니세요. 아들, 딸 사랑이 지나친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예요. 그래도 이젠 저런 소리 듣기에 제가 너무 지쳐요. 무엇보다 전 저런 소리가 상처가 되고 안 잊혀진다고, 나 저런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라고 해도 신랑은 별일 아닌 것처럼 웃어 넘겨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독하게 어머니 말끝마다 같이 쏘아붙여야 될까요? 이젠 어머님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애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시댁이랑 거리가 멀어 자주 못 뵙는데도 생각나는 일화만 저만큼이니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상처가 됐던 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뭘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아기가 있는 건 아니지.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었고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거지. 우리 집 어떤 노인네처럼.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같이 웃으면서 받아치시고 남편이 뭐라 하면 나도 아기는 없다 하세요. 진짜 화병 나겠네. 그러다 생기는 게 화병이에요. 할 말 하고 사세요. 시가 사람들 특징이죠. 무조건 좋은 건 지들 닮았다고 우기는 거. 지들은 눈요기로 몇 번 애들 보고 마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애들이 안 좋아하니 너무 안 봐서 그렇다는 개소리 장렬. 니들보다 더 가끔 본 친정 가서는 애들이 입구부터 좋다고 달려가는구만. 좋은 건 쥐뿔 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와 화병만 가득 안겨주는 사람들. 그냥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대화할 거리를 주지 말고 무시가 답이에요. 와, 대박.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네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딸 둘 엄마인데 첫째는 진짜 아빠 판박이, 둘째는 저 판박이인데 맨날 큰애는, 방구 닮아서 이쁘고 똘똘하다. 둘째는, 못생겼다. 애가 좀 모질한 것 같다. 큰애는 아빠 닮아서 쌍꺼풀 없고 코 낮고 피부 까맣고 사각턱, 둘째는 저 닮아서 쌍꺼풀 있고 피부 하얗고 사람들이 둘째만 이쁘다 이쁘다 해서 큰애가 많이 속상해해요. 아무튼 막말하는데 근데 우리 신랑도 그래요. 우리 엄마 아기 없어. 아기가 없어? 뭐라는 거지?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 혼자 참자 했는데 제가 참았더니 제 자식까지 우습게 보이는지 애한테도 막말하더라고요. 이제 말귀 다 알아들을 나이고 둘째가 할머니 싫다고 맨날 그래요. 우리 애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안 참고 다 받아쳐요. 둘째 참 못생겼다. 어머, 어머님, 어디 가면 저 닮아서 이쁘다고 아역배우 시키란 소리 들어요. 넌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 솔직히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방구 아빠가 땡 잡고 제가 손해본 거죠. 애비 아침밥 든든히 먹여라. 돈 벌러 나가는 사람 따신밥 먹여서 보내야지. 저도 돈 벌러 나가고요. 출근 시간도 제가 더 빨라요. 그리고 방구 아빠 총각 때 맨날 속 안 좋아서 아침밥도 못 먹고 다녔다는데 어머님도 30년간 못 먹인 걸 왜 저보고 먹이라고 하세요? 너는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에 신경을 안 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전화 좀 해라. 저 돈 받고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시집 온 게 아니라 그냥 방구 아빠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방구 아빠는 처갓집에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입에 칼 물고 받아치니까 처음에는 2년 전년 하면서 쌍욕하시고 발광하시더니 이제는 제 눈치 봅니다. 남편도 제 편 드는 게 제가 남편 있는 앞에서는 안 그러고 남편 떨어져 있을 때도 생글생글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욕하시는 거 다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진짜 착한 며느리일 때는 그렇게 호구 취급하더니 여우처럼 간사하게 구니까 눈치 보고. 착한 며느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 장착하시고. 너 닮아서 저러네. 전 안 그래요. 전 용돈 100원도 허투루 쓴 적 없을 정도였어요. 방구 아빠가 그렇죠. 시집 와보니 방구 아빠 어머님 판박이네요. 남편이 뭐라 하면 아니 방구가 아빠 닮아야지. 장동건 닮으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 닮아야지. 옆집 아줌마 닮으면 그거 법적 조치야. 애기가 신랑한테 안 가려고 하면 우리 방구 아빠가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아서 아빠가 싫은가? 우쭈쭈 괜찮아. 할머니도 그랬대. 그치? 그랬죠. 신랑이 뭐라고 하면 잘 안아주지 않는 건 사실이고 아기는 없었어. 왜 그렇게 예민해? 애가 할머니 싫어하는 게 자주 못 봐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에이 어머니 저 친정은 시댁 반만큼도 안 가는데 친정 어머니한테는 잘 안겨요. 애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다 안다네요. 그럼 내가 애를 싫어하냐? 에이 어머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방순이는 연예인 소리 들어. 그럼요 아가씨 이쁘죠. 하고 훑으세요. 위아래로 쓱. 왜 훑으세요? 예쁘니까 봤는데 왜 그래? 눈앞에 막 연예인 이쁜 애들 있으면 난 볼 건데. 김태희가 앞에 있어. 그럼 눈을 감지 말고 봐야지 안 그래? 그리고 친정어머니랑 있을 때 개소리하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1분간 보세요. 말도 할 거 없고요.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세요. 역겹다는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분이나 그렇게 보면서 입 다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째려보냐? 라고 하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버리면 돼요. 추가 글입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오늘의 판이 되었네요. 어제 새벽 댓글 보고 바보처럼 혼자 질질 짜다 신랑한테 장문에 카톡 보냈어요. 도저히 지금 이 심정을 얘기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주말 부부인데 요즘 신랑 일도 많아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못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 지나면 지금 이 결심이 무뎌질까봐 질렀어요. 어머님 말이 너무 아프고 화병 날 것 같다. 이제 어머님 안 뵙고 싶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장문에 카톡을 보냈고 무슨 일이냐는 신랑 물음에 계속해서 생각했던 일이었다고 하니 그럼 아예 엄마네 가지도 말자. 사정상 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사세요. 제가 이번 연말에 시댁 가면 난 아버님 댁 있을 테니 애 데리고 어머님 뵈러 혼자 가라 했거든요. 아예 시댁까지 말자는 말은 화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판글 링크 보내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 이해해준다 이런 말 하면서요. 그 뒤로 카톡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네요. 조만간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그때 결과 들고 찾아올게요. 응원해주신 분들,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나 진짜 참고 참다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명절에 갔다 와서 몇 번이나 울고불고 했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나 임신 중 입원했을 때도 내 안부 안 물어보고 어머님 눈이 침침하다고 블루베리 사달라고 전화 왔었지. 오빠는 그 전화도 중간에서 처리 못하고 나한테 넘겼고, 오빠가 그런 거 중간에서 처리해달란 거야. 양수가 세서 수술할 수도 있다는 말에도 어머님 나한테 그러셨지. 방순이는 나이 많아도 자연분만 잘하는데 넌 뭐냐? 그때도 내가 서운하다, 왜 비교하시냐 얘기했지. 오빠는 그냥 내 말 무시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까지 온 거야. 오빠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너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할게. 그 한마디가 힘들어서 반나절 넘게 연락도 없는 당신, 진짜 내가 이젠 당신한테도 지친다. 이 새벽에 댓글들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읽었네요. 살 부대끼며 사는 신랑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받아치고는 했어요. 우리의 100일 때 와서 둘째 가져라. 그래야 아들 낳는다. 라고 할 때도 아들 딸은 남자 책임이라 저희 어머니가 우리 둘째 가질 때 오빠 약해준대요. 그러고 너 닮아 싸납다. 라고 할 때도 저 어릴 때 순했어요. 그러고 마냥 당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마음이 시려요. 울고불고 신랑한테 얘기해도 그때뿐. 아기가 없는 거 알지 않냐?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라.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밥 못 먹고 빵 먹는 게 제일 마지막 사연이에요. 그때도 신랑한테 그랬어요. 애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나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그래도.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웃고만 해요. 시어머니 막말도 힘들지만 이런 신랑 반응이 더 힘들어요. 이번에 신랑 오면 진지하게 어머님 뵙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고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대답 뻔하겠지만 그래도 꿈틀대고 있다는 건 보여줘야겠죠. 제가 시댁만 갔다 오면 가슴이 답답한 게 화병이었구나 댓글 보면서 느끼게 됐네요. 공감해주시고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얘기를 쓰려니까 씁쓸하면서도 짜증이 밀려오고 한편으론 잘 된 것 같아서 이래저래 씁니다. 전 27이고 남친은 31살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남친 집은 경상도이고 저희 집은 충남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같은 회사에 다녔고 사내 커플이었죠. 연애도 3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결혼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편 사주에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시라면서 계속 미뤄왔었어요. 저희는 상견례 할 때부터 삐그덕거리더니 결국 결혼 2주일 앞두고 파혼하고 남친과도 영원히 빠이빠이 했어요. 첫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까지 가셨습니다. 남친이 식당 예약을 했고요. 근데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상견례에 안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도 어이없어 했지만 참고 식사도 안 하시고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친은 돈은 돈대로 날렸고요. 두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이 또 내려가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탄이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네요. 시어머니가 방구는 5대 독자예요. 아직 결혼시킬 마음은 없지만 여자 나이가 있고 아니 시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 식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이 편하신 충청도 쪽으로 하자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들끼리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남친이 어머님들 모시고 저희 서울집으로 오셨지요. 예물과 예단 뭐 이런 거 상의하시기로요. 남친의 월급은 받으면 생활비 빼고 모두 시어머니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항상 남친 자랑할 때 그런 점을 말했고요. 근데 신혼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못 해주시겠답니다. 내후년에 결혼하는 거면 해줄 텐데 어차피 자기네는 급한 게 아니라서 못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간단하게 준비하자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방순이가 방구랑 결혼하면 방순이한테 안 좋은 복이 방구로 인해 사라지고 1년도 안 돼서 방순이는 방구 덕을 봐서 집도 사고 돈이 굴러온다. 방구가 복 중에 왕복동이라고 유명하신 무당님께서 그러셨다. 라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근데 너무하네요. 한복도 안 해주시고 결혼 반지도 안 해주시고 남들은 못해도 2-3세트 받는다던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신혼여행 해줄 돈도 없다 하니 뭐 그렇게 대단한 5대 독자라고 남친만 쏠랑 데리고 살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모았던 적금으로 여행사도 알아보고 식장도 알아보고 남친 정장과 한복, 제 거 한복 다 해드렸어요. 참 어리석게 그렇게 못해준다 했을 때 진작에 잘랐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게 되었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래도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주자고 밉보이지 말자고 하셔서 남친 목걸이까지 다 해줬고요. 신혼살림 다 해줬고요.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인테리어만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로 예단 좀 준비하라고 몇 개 적었다고 남친을 통해서 메모지를 받으랍니다. 받았더니 이게 뭐지? 무슨 신혼살림을 또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댁과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 이불, 시누이한테는 목걸이 한 세트, 그것만 적히면 이해라도 하죠. 맨 아래 가로치고 한다는 말씀이 바빠서 준비 못하면 나한테 입금시켜라. 내가 좋은 걸로 준비해주마. 라면서 계좌번호랑 예금주은행 시어머니 것이 적혀있지 뭡니까. 그걸로도 남친과 싸우고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남친은 시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는 성격이라 말 꺼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저희 친정엄마도 속상하시지만 그래도 어쩌겠냐고 해달라면 해줘야지 하고 시누이 목걸이 세트는 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나가는 과정에 시어머니께 남친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 이랬더니 식장비 계산해야 되는데 무슨 경비냐? 없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그날 저녁 전화로 사돈댁 편하시라고 대전에 식장 잡았으니까 식대비 부담하실래요? 아니면 식비는 반반 부담하고 버스 대절비를 부담하실래요? 버스 대절비나 식대비나 둘 중에 하나 부담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남친한테 바로 말했습니다. 식장을 저희 부모님 쪽으로 잡아달랬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서 또 그것까지 우리 집 보고 다 계산하라면 어떡하냐고. 우리 집은 뭐 부자냐고 했더니 남친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식장을 저희 유리한 쪽으로 잡았다면 버스 대절비 정도는 드려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쪽으로 잡으라 하셨고 만약 저희 집 임의대로 했다면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로 이사간 지 이제 1년 되신 거라 원래는 서울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식비 계산 안 할 거면 이 결혼 못 시킵니다. 라고 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참다 해도 너무하시네. 안 봐도 비디오야. 결혼 생활이 되겠냐? 라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설득할 필요 없이 저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저도 사람인데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고 저 이뻐하는 시어머니 계셨으면 하는데 이건 뭐 2주 남겨놓고 파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지엄마 뒤에서 숨는 남친도 참 찌질해 보이고 결혼 없자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방순이 너가 위로금 줘야겠다. 방구 인생 네가 망쳐놓은 거니까 3년 연애한 위로금 주고 결혼한다고 소문 쫙 돌려서 방구 이제 언제 장가갈지도 몰라. 너 고소할 거야. 라네요. 정말 이상한 아줌마네요.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 전 회사도 지금 그만뒀어요. 친구들한테 결혼 파토 났다고 문자 전송해서 오지 말라 했는데 자꾸들 전화 오고 문자 오네요. 말하기도 귀찮고 창피한데 저 정말 잘 끝낸 건가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네요. 댓글입니다. 남자가 더 웃겨. 저걸 또 받아서 갖다 주는 건 뭐야? 저런 바보인 거 사귀는 동안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님 인생 건진 거다 생각해요. 줬던 예물이고 뭐고 싹 다 돌려받으세요. 완전 그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 이상한 여자네요. 3년 연애했다고 결혼 못하면 7년 8년 이상씩 연애했다가 헤어진 사람 다 결혼 못하겠네요. 완전 못된 발언이죠. 해줬던 이불 세트나 여튼 돈 들어간 거 다 돌려받고 오세요.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몇 대 독자니 금쪽 같은 우리 아들 하는 집에는 여자들이 안 가려고 하죠. 어머니들 집착이 쩔어서. 여자도 자기 집에서는 금쪽인데 헛소리하는 집들 정말 짜증나죠. 거기에 남자가 마마보이 기질이 쩔어서 자기 엄마가 뭔 말하면 덜덜덜거리고 곤란한 일 생기면 엄마 뒤로 쑥 숨고 그러면 누가 데려갈지.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니 한심하네요. 나이 한참 아래이고 여자인 저도 적금 꾸준히 부어서 돈 모으고 있는데 나이는 나이대로 먹은 남자가 모은 돈도 없는 주제에 5대 독자라니까 코웃음만 나오네요. 그 아줌마 돈에 환장했나봐요. 님 남친은 뭐래요? 파혼하자니까 파혼하재요? 님 참 잘하셨어요. 바리바리 싸서 결혼해달라고 매달려도 안 가질 5대 독자가 뭐 그리 잘났다고 저렇게 개념이 없는 건지. 자기 아들 결혼에 돈 한 푼 안 들었으면서 결혼 파토 났다고 위로금 달라고요? 정말 제대로 정신 나간 아줌마군요. 그 아줌마 5대 독자가 무슨 판검사쯤 되는 벼슬인 줄 아는군요.
자기 엄마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 숨어있는 그 찌질이랑 지금이라도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 말씀대로 결혼 파토 최고 잘한 결정입니다. 님 아껴주고 예뻐해줄 훌륭한 시부모도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해준 거 다 돌려받으세요. 미쳤다고 그 집에 좋은 일이에요? 당장 전화해서 너가 잘난 아들 당신 치마에 꽁꽁 싸매고 사시라고 예단이며 뭐며 다 해준 거 다 받으세요. 진짜 꼭이요, 제발. 저런 시어머니가 TV나 영화 말고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하는구나. 당장은 마음이 씁쓸하겠지만 돈 몇 푼 날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개같이 꼬일 뻔한 님 인생이 풀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배짱 튕기는지 알 수가 없네. 위로금은 아가씨가 받아야지 웬 헛소리. 빨랑 받을 거 받으시고 어여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하세요. 저런 우유부단한 남자는 어디 덜 떨어진 여자나 주워가라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에고, 제 글이 메인에 떴네요. 이왕이면 좋은 글을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네요. 속도 후련하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제발 이런 얘기는 소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 남친한테 전화가 계속 오길래 제가 그랬죠. 결혼은 물르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다 달라고. 근데 찌질스러운 이 자식이 또 지엄한테 말했는지 걔네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위로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줬던 걸 달라고? 에라, 더러워서 준다. 가져가고 내 눈에 띄지 마라. 라네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막장이니까 막 나갔어요. 아줌마 아들이 나랑 결혼하면 주는 거지 결혼도 안 하는데 그걸 왜 주겠어요? 암튼 방구한테 물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끊고 남친한테 한 2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물건 준다고 만나자길래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택배 보내라고 하고 끊었죠. 주소는 문자로 남겼고요. 근데 자꾸 문자 오네요. 잘만 하면 자냐고 문자 오고 잡생각 좀 끝나고 밥 좀 먹을라 하면 문자로 헛소리 짓거리고 그랬더니 이젠 문자로 장편소설 쓰시네요. 문자 봤으면 답장 좀 해달라고. 욕 나오네요, 생각할수록.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이거 나원참. 신우이라는 잘나신 분께서 고소 안 할 걸 다행으로 알아라. 내가 쫓아가려다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는 거야. 방구 같은 게. 라네요. 그래서 또 한마디 날리고 잽싸게 끊었어요. 네 동생이나 챙겨라. 끝난 여자한테 문자로 징징대고 있으니까 짜증난다. 라고 했는데 남친은 무시하고 자꾸 전화 오고 문자로 미안하다. 내가 시키는 건 다 할게. 요짓거리하고 자빠졌네요. 핸드폰 부셔버리기 직전이에요. 아우, 정말 잘 선택했네요. 결혼 파토난 거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희 엄마는 상종할 인간들 아니라고 물건 받고 이사가라고 하네요. 해코지할 것 같다고.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는요. 남친 엄마가 결혼 끝나고 아버님 차 바꿔드린다고 했다네요. 그게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그게 뭐랍니까? 없으면 없어서 못해주는 거 이해하겠지만 풀 뜯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집구석도 아니면서 일부러 안 해주고 더 받으려고 욕심부리고 뭔 놈의 배짱을 그렇게 부리는지. 암튼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신중한 선택들 하세요. 좋은 시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들 보면요. 그런 감기 조심하세요. 쪽쪽 빨던 숟가락으로 내 뼈의 장국 속의 고기를 휘휘 돌려서 가져가는 남친 헤어지자하고 파혼했습니다. 와따 남친 보소. 기럽게도 먹네. 지꺼 먹지 왜 남의 음식을 뺏어 먹는데? 장발장이야 뭐야? 머리가 장발인가? 뭐래? 아무튼 고고싱.